포스푸드케어 오심을 환영합니다. 12월 18일 포스푸드케어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참여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 번씩 화면에서 손으로 터치 한 번씩 해주세요.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저희 구독을 좀 팔로우도 해주시고, 참여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곳이 어떤 곳인가를 잠시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푸드케어는 네이버 스토어, 네이버 쇼핑 저희 상호 이름입니다. 반려식물, 공기정화식물들을 화분으로 키워가지고 그 상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프로폴리스를 원재로 한 생활용품을 취급하고, 또 여기 앞에 있는 표고버섯 키트, 솔송고 표고버섯 키트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스푸드케어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살펴봐 주세요. 제일 첫 시간에는 저희가 이 솔송고 표고버섯 키트에 대해 가지고 재배 방법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참여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못 드려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설명을 하는데 좀 집중하느라고요. 제가 잠시만 손을 한번 흔들고 안녕하세요. 이 솔송고 표고버섯 키트는 우리 참나무를 부숴 가지고 톱밥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뭉쳐진 재배 키트인데요. 요즘 참나무가 이제 점점 굵은 성목이 점점 귀해지고 하니까 이제 이게 가을철 낙엽이 다 떨어진 다음에 겨울철에 이 참나무를 베어-가지고 잘게 부숴-가지고 톱밥으로 만든, 이 앞에 보면은 이렇게 자른 톱밥을 자른 단면이 보이죠. 이걸 이제 압축을 기계에 넣어-가지고 압축을 시켜서 여기 밖에는 또 비닐을 압축으로 이제 아주 단단하게 포장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주문을 하면은 그렇게 포장이 돼 가지고 스티로폼 박스에 이 키트가 두 개가 들어가 가지고 한 세트로 이렇게 출고가 됩니다. 이 재배 키트는 강원도 대관령 주변에서 이 무농약 인증을 받아 가지고 무농약 인증을 친환경 농업으로 재배한 키트입니다. 이걸 지금 만약에 주문하시는 분들은 이제 재배 관리에 갔어요. 이걸 택배로 받으면은 스티로폼 박스에 이제 두 개가 들어가서 설명서하고 이렇게 같이 동봉이 돼서 보내지는데요. 설명서는 드러내고 비닐은 벗기지 말고 비닐을 입혀 놓은 채로 물에다가 이걸 눕혀 가지고 물에서 뜨지 않게 무거운 것을 위에 눌러 가지고 24시간 침종을 합니다. 설명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으므로 설명서대로 따라서만 하면은 됩니다. 침종 후에 24시간 후에 그 다음날 물에서 건져 가지고 앞에 보이는 이런 물이 고일 수 있는 이런 개별 쟁반이라든지 이런 큰 그릇에 이제 담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이틀 2일 경과간 후에 보면은 버섯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톡톡 여기도 버섯이 나오다가 지금 현재 말라져가 있거든요. 이제 수분이 공급을 안 하니까 버섯이 이렇게 톡톡 튀 나온 걸 보고 문방구 칼로 좀 조심을 해가지고 문방구 칼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그 비닐을 찢어 가지고 벗겨내면 됩니다. 비닐을 벗겨낸 후부터는 그 쟁반에 놓고 하루에 들락날락 하면서 물을 한 5회 정도 물 스프레이로 뿌려주면 됩니다. 이런 물 담은 스프레이로 이렇게 그 눌러가지고 칙칙 돌아가면서 이렇게 뿌려주면은 물만 먹고 이놈 그 표고버섯이 자라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2일 후에 이렇게 비닐을 벗기고 물을 주고 또 침종을 해서 재배 시작해서 4, 5일 경과가 되면은 이제 버섯이 많이 이렇게 좀 손톱 정도만큼 이렇게 톡톡 밝아져 가지고 그 손톱으로 이렇게 손으로 잡으면 잡힐 정도의 어떤 크기로 자라요. 그때 가서 이 버섯 키트 하나에 버섯 7개에서 8개 정도만 남기고 그 또 7개 미만으로 나오면은 뭐 소금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 첫 번째 재배할 때는 7개 이상의 그 버섯이 그 제대로 수분과 온도만 맞으면은 많이 이렇게 그 나옵니다. 버섯이 많이 나오는 그대로 키워버리면은 소금을 하지 않고 그대로 키워버리면은 2회차, 3회차에는 버섯이 안 나올 수 있거나 아니면 적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많이 나와 있는 걸 집어가지고 7개, 8개 정도만 남기고 소금을 해줘야 됩니다. 한 4, 5일 차에. 그래서 소금을 한 후에는 계속 그 다른 관리가 필요 없어요. 물만 잘 주면 됩니다. 물 스프레이로. 그 아침에 만약에 그 집에 낮에 아무도 없을 경우는 집에 이제 낮에 물을 못 주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회사나 어디 다른 볼일 보러 갈 때 물을 한 2, 3회 뿌려주는 겁니다. 그 2, 3회 뿌려주고 또 갔다 와서 회사에 갔다 오거나 어디 볼일 보고 와가지고는 또 밤에 잠 잘 때까지 또 한 2, 3회 정도 뿌려주면은 하루에 한 5, 6회만 이렇게 물을 뿌려주면은 이 수분을 머금고 있다가 이제 버섯이 이렇게 자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물만 잘 뿌려주면은 이제 버섯이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그러면 버섯을 재배 시작해서 온도가 보통 방안 온도가 실내 온도가 24, 5도를 유지를 했을 경우에 한 2주 전후를 해서 그 버섯을 딸 수가 있어요. 버섯을 딸 수가 있는데 만약 그 재배 과정에 이 아래쪽에 물이 고여 있는 이 아래 부분에 이게 이제 바닥에 이렇게 세워놓고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물을 위에서 주면은 정반 속에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여기에 그 버섯 곰팡이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럼 곰팡이가 발생되면은 그대로 두지 말고 그 버섯 이 키트를 들고 물이 흐르는 곳에 수도가에 가서 칫솔을 들고 이렇게 살살 그 버섯에 나온 그 곰팡이를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수분이 많으면 어디든지 뭐 그 곰팡이가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그 곰팡이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곰팡이가 펴가지고 그대로 버섯을 버리거나 이렇게 하시지 말고 키트를 버리지 말고 그 다른 데는 버섯이 그 곰팡이가 잘 안 생겨지는데 요런 온팍 파진 데나 물을 수분을 주다 보니까 요런 온팍 파진 데나 아니면 밑부분에 여기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곰팡이 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칫솔로 잘 씻어주면 된다. 그리고 2주 전후로 해서 이제 버섯을 수확을 한 다음에는 이 버섯 키트를 물을 주지 말고 한 10일간 이제 건조한 곳에서 햇볕이 들지 않는 건조한 곳에서 이렇게 그 휴면을 시킵니다. 쉬게 만들어가지고 건조를 시킵니다. 이 키트를 바짝 말린다는 얘기죠. 건조를 했다가 이제 10일 후에 다시 이제 처음과 같이 그 통에다가 이 키트를 담고 물을 담가 가지고 24시간 침종을 시킵니다. 첫 번째처럼. 그럼 침종해서 24시간 후에는 건져 가지고 첫 번째처럼 정반에 놓고 이제 계속 물을 뿌리면은 또 역시 이제 비닐은 첫 번째 벗겼기 때문에 한 이틀 후에는 그대로 물만 주면 되겠죠. 그럼 보통 4, 5일 만에 또 버섯이 나오면은 처음과 같이 2회차는 또 3회차까지 이게 재배가 가능한데요. 잘 관리만 잘 되면은. 그럼 2회차에도 버섯이 만약에 이 키트 하나에 7개 이상이 나왔을 경우에는 또 소금을 또 해주는 겁니다. 소금을 해주고 또 첫 번째와 같은 그런 그 과정을 거쳐가서 2회차에 또 2주 후에 수확을 하고
또 열흘간 쉬게 만들고 이런 방법으로 3회차까지 연결 한 코스가 이렇게 가는데요. 3회차에 가서는 소금할 필요가 없겠죠. 마지막 재배를 하니까 세 번째까지가 이 재배가 가능합니다. 소금을 잘하고 수분과 이런 관리를 잘 맞아졌을 때 3회까지 버섯을 따먹을 수 있는 그런 키트입니다. 그러면은 이 키트를 꼭 어떤 수확물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는 학습 체험으로 농업을 시골에 안 가고 농촌에 안 가고도 집에서 도예지에서 이런 키트를 재배를 해봄으로써 직접 물 관리를 하고 또 수확도 해보고 하면 버섯 농업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농업이라는 걸 중요성, 농업의 우리 먹거리의 중요성도 알고 학업의 이 농업 체험 학습도 되고, 그리고 또 이걸 키워봄으로써 아이들에게는 인성 교육이 자연적으로 돼요. 꼭 밥상머리에서 인성 교육을 따로 안 시켜도 여기서 배우는 게 많아져요. 아이들 스스로가 느껴지고 체험을 하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부모님들이 이제 뭐 하나씩 이렇게 가르쳐 주고, 또 글을 읽을 줄 아는 뭐 유치원 이상이면은 한 초등학생 정도면은 그 글만 설명서만 보더라도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는 그런 학습 체험용으로도 요즘 인기가 좋고, 또 어른들에게는 이 소일거리로 요즘 어른들이 집에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친구 사귐도 이렇게 어렵고,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은 밖에 나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친구도 만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키트가 있으면은 반려식물이 되는 거죠. 반려동물만 뭐 고양이나 개나 어떤 이렇게 친구가 되는 게 아니고, 반려동물만 있는 게 아니고 반려식물도 다른 식물들을 채소라든지 어떤 거 키우면서 내가 거기에다가 정을 붙이고 그 식물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지내면은 그것이 자연적으로 반려식물이 되는데, 이 반려식물을 키움으로써 어르신들도 무료함도 달래고 또 친구 대화의 상대도 되고, 만약에 어르신들도 부부가 계시면은 대화 상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지만, 한 분이 먼저 가족들과 이별이 됐으면 혼자서 사시는 분들은 대화 상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키트를 한 조씩 준비해 놓고 관리를 하면은 대화의 상대가 된다 이거죠. 무언에, 그러니까 꼭 사람과의 어떤 마주 보면서 대화하는 것만 대화가 아니고, 이 혼자서 식물을 키우면서 물도 주고, 너 건강하게 자라라, 지난밤에 잘 잤니? 뭐 물을 더 줄까? 하고 이렇게 어떤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반려식물들이 하고 이제 좋은 친구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 되신 분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는 분들은 이런 키트도 한 번씩 이렇게 구매를 하셔가지고 선물로 이렇게 드린 것도 효도가 되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앞에 여기 앞쪽에 창문 쪽으로는 우리 방향이 서쪽 방향이고요. 여기가 아파트 3층인데 한쪽은 유리로 돼 가지고 햇볕이 이렇게 많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밖이 환하게 보이도록, 빛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구조가 그런 데가 있어 가지고 햇볕은 직접적으로 많이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아도 빛이 어떤 반사적인 반대편에 빛을 받고 이렇게 해서 식물이 성장하는데 햇볕이 많이 들어와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식물을 그래도 키울 수 있는 그런 구조상은 되어 있습니다. 이 도예지는 방향이 동쪽이 됐든 서쪽이 됐든 남쪽이 됐든 앞뒤로 모두가 건물이 가리키면은 남쪽이 돼 있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해가 들지 않고, 서쪽은 원래 오후쯤에 이제 오후쯤에 가면은 해가 드는데 앞쪽에 건물이 없으면은요,
근데 도해지는 뭐 앞뒤로 전부 다 이래 그 자기 집들을 감싸고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햇볕은 충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햇볕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식물 키우는 데는 좀 애로가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방안에서 실내일 경우에는 그 광합성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제품을 좀 살포를 해주거나 물에 타가지고 물을 줄 때 밑에서 넣어주거나 각 이렇게 하면서 식물을 이제 관리를 하는데요. 식물의 실내일 경우에는 겨울철이고 하기 때문에 계속 창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잖아요. 공기 소통을 그 하루에 뭐 잘하면은 한 번인데 잠시 그 추워가지고 계속 그 문을 열어 놓으면은 안 되죠. 그래서 식물이 이제 겨울철에는 바깥 공기하고 소통을 하는 것도 하루에 한 번씩 그 창문을 열어가지고 소통도 해줘야 되고 뭐 햇볕은 어차피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 이제 실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분 관리, 물 관리인데 이 물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채소이든지 반려식물이든지 공기 정화식물이든지 그 살리고 안 살리고는 그래서 물 관리에서 이제 판가름이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이 걸려가지고 그 식물이 이렇게 죽고 고사를 하는 경우는 프로테이지가 얼마 안 되고 모두가 위에서 물 관리가 잘못해짐으로써 이제 식물이 그 갑자기 잘 자라던 것이 비실비실 거리면서 죽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하나를 이제 여기 봄에 2월 달에 그 모종 시합 파종을 해가지고 이제 샐러리를 이제 모종으로 키워서 이 화분에다가 저면 관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뿌리가 이 심지가 나와가지고 밑에 물을 담아 놓으면은 물을 빨아 올리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이게 작물을 제가 강하게 키우려고 뭐 수분을 조금씩만 이제 물을 위쪽에다가 이렇게 보충을 해주면서 위에 밑에서 물을 함부로 많이 담아 놓지를 않습니다. 실내에서 물을 많이 담아 놓으면은 계속 물을 빨아 올려 가지고 이놈이 그 뿌리를 상해 가지고 빨리 오랜 시간 동안 이 식물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빨리 이렇게 뿌리가 썩어져 없어짐으로써 그래서 제가 이걸 매일 이제 이렇게 들고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다 보니까 여기에 나온 뿌리가 이렇게 이만큼 그 한 절반 정도가 뿌리가 이렇게 나와 흰 뿌리가 하얀 뿌리가 이렇게 세건이 많이 이렇게 나와가 있었는데 제가 이걸 들었다 놨다 들락거리다 하는 거니까 뿌리가 이놈들이 다 이게 말라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이 뿌리가. 그러면 이 식물은 뿌리가 건강하지 않으면은 이놈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3개월을 수명이 산다고 봤을 때는 뭐 한두 달 만에 이것들이 이제 생명이 잘못 이렇게 성장해서 문제가 돼 버리겠죠. 그리고 이 뿌리가 보면은 이렇게 검은색 상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제가 자꾸 들락거리니까 이게 들었다 놨다 하니까 이 세건이 하얀색 상이 이제 검게 되는데요. 검은스레하게. 이래 되면은 이 식물은 많이 이제 아파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이걸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들을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원래 2월 달부터 모종을 키워서 지금까지 지난 여름에는 밖에 화단에서 키웠어요. 그 여름에는 실내보다 밖에가 더 관리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게 햇볕이 계속 하루 종일 들지 않기 때문에 햇볕이 많이 쬐이는 것 같으면은 도회지에서는 이런 식물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이 햇볕에 약 40도에 육박하는 그 온도 속에서 이 채소들을 관리하기가 어렵죠. 사람도 못 배겨나는데 식물들이 힘들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햇볕이 종일 들지 않기 때문에 강한 햇볕에서는 막아져 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이런 채소들을 제가 앞쪽에 있는 화단에서 키웠습니다. 키웠는데 여름에 이렇게 여름을 거쳐 가지고 아주 건강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파슬리는 고온기에 제가 살리지를 못했어요. 파슬리는 여름철 이 도해지 쪽에서는 재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 뿌리가 썩어 가지고 재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파슬리는
봄부터 심어가지고 볼거리를 하다가 여름에 이제 실내에 들여가지고 실내에서 그 에어컨 온도 속에서 사람과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은 여름철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밖에서 화단에서 바깥 온도 36도, 38도까지 40도에 육박하는 그런 온도 속에서는 여름철에 파슬리는 그 뿌리가 그 썩어가지고 재배가 안 되더라. 그러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고 그런 채소들을 심어서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볼펜, 사인펜을 제가 여기다 꼽아놨는데요. 왜 이렇게 꼽아놨냐면은 여기다가 뚫어가지고 물 수분이 있나 없나, 많이 젖었나 없나, 이건 좀 약간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좀 넓혀가지고 이걸 빼버리고 이 속에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 속에. 그러면은 위에서는 이 흙이 다 말라져가 있지만 이 속에는 물이 계속 젖었으므로 수분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분이 많은데 또 위에다 물을 주면은 계속 과수분이 되겠죠. 과수분이 되면은 결국은 이 뿌리가 이 아래쪽에 있는 뿌리들이 다 그 서금이 와가지고 이 식물들은 고사를 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 관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위에서만 보고 마르다 싶으면은 주는 것이 아니고 밑에 흙을 잘 관찰을 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경험이 많은 분들은 이 잎만 보더라도 이 식물이 물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경험하신 분들은 이제 그걸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식물의 잎이나 이런 걸 보고 판독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 도예지 쪽에 있는 사람들은, 농업을 오랜 세월 했던 사람들은 그걸 눈으로 보면 아는데, 그러면은 여기다가 수분을 보고 이제 물을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성장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물을 여기다가 이 통에다가 물을 조금씩 요 밑에다가 조금 담아줘 놓고 하기 전에 말라가지고 있을 경우에 첫 번째는 위쪽에다가 물을 살짝만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우선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사람이 목말라서 처음에 해결하듯이 물을 과하게 주지 말고 물을 조금만 위쪽에다가 살짝 뿌려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여기 작은 조루로 주면 되겠죠. 여기 그 앞에 많이 나오는, 퍼지게 나오는 물 말고 조루에 그 퍼지게 나오는 걸 빼버리고 물 쪼르르 나오는 거 그걸 그대로 해서 여기다 살살 부어주면 되는데, 그럼 물만 조금만 부어주고 하면은 이놈이 물을 목말라 있다가 물을 만나면은 이 채소들도 사람과 같이 굉장히 기분을 좋아해요. 기분이 좋아해져 가지고 식물이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 관리가. 그런 다음에 한 2, 3일 후에 우선 이제 그 시들어짐을 막았잖아요. 위에서 물을 부어줬기 때문에 2, 3일 후에 이걸 들고 이 속에다가 물을 이제 조금만 밑에다가 넣어주면은, 한번 물을 부어주면 최소한 한 4, 5일, 일주일 정도 가까이 가요. 가면은 그때 다시 또 조금 말렸다가 반복적으로 말려야 됩니다. 이게 흙이 어느 정도 마를 때까지 채소가 이게 잎이 이렇게 시들이 해가지고 나 물 좀 줘 하고 아주 그 신호를 보낼 때까지 물을 공급하지 말고 흙을 말립니다. 흙을 말리면은 이 채소들은 자연적으로 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병에도 강하고 병도 잘 안 걸리고 또 해충에도 강해지고 여러 가지 면으로 이 채소들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걸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꼭 신경을 쓰셔야 되고 관찰을 잘 해야 됩니다. 물 관리가. 제가 처음에 다시 정의를 하겠습니다. 햇볕, 실내에서 이런 관리를 할 경우 처음에 햇볕, 그 다음째 공기 소통, 통풍, 세 번째가 물 관리. 이것은 매일 체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체크가 매일. 근데 이제 나머지 영양 관리라든지 식물에 필요한 원소 투여나 아니면은 그 병해충 관리는 길게는 일주일 이상 열흘 정도 가도 문제가 안 생겨지잖아요. 그건 하루 이틀 늦었다 해서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만 물 관리하고 통풍하고 햇볕은 매일 체크가 되지 않으면은 이 식물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비료 관리라든지 영양 관리, 또 식물의 영양 비료만 줘가 안 되잖아요. 영양 관리는 16가지 원소가 같이 이제 곁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미네랄도 필요하고 칼슘도 필요하고 뭐 그 여러 가지 그런 이 식물이 자라는데 인산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이 중요소와 미량 요소들을 이 식물이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사람이 보면서 이제 물에 타가지고 밑에다가 여기 물통에다가 물을 줄 때 넣어가지고 밑에서 빨아 올리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것처럼 구멍을 뚫어서 이 구멍 속에 알비로든지 그 가루로 된 거든지 여기다가 이제 욕심내지 말고 차숟갈로 조금씩 그 영양을 이쪽에다가 최대한 이 식물의 뿌리하고 좀 멀리 이제 구멍을 뚫어 가지고 거기다가 넣어주고, 위에는 이렇게 구멍을 메고 막아버립니다. 이 바깥 공기랑 이렇게 그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막아버리면은 이것이 이제 수분이 맞아지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밑에 뿌리 쪽에서 영양분을 머금고 이 식물에게 이제 공급을 하죠. 근데 식물의 영양제나 어떤 다른 식물들이 위에다가 이제 스프레이로 해서 분무기로 해서 위쪽에다가 만약에 뿌리면은 처음에는 잎에 그 무성하게 그 푸르름을 많이 이렇게 주는데요. 위쪽에 이렇게 주게 되면은 항상 이 위에는 수분이 이제 물기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 실내에서 햇볕도 잘 들지도 않았는데 위쪽에다가 물을 주게 되면은 결국 병이 오는 그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위쪽에는 가급적이면은 농약을 살포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 분무기로 아니면 물뿌리개로 그 살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면 살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가급적이면은 이 위에 잎에는 분무를 하지 않는다. 햇빛이 나지 않는 곳에는. 그래서 영양 공급은 밑에 이 통 속에서 물에 녹여가지고 넣거나, 아니면은 그것도 어렵다면은 이 구멍을 뚫고 여기서 그 아주 소량 그 비료 같은 경우는 복합 비료를 이제 주로 쓰면 되는데요. 여기다가 아주 소량 차숟갈로 3분의 1 절반 정도로 해가지고 이 식물의 크기에 따라서 넣어놓고 위에다 구멍을 막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식물을 이제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째는 이제 그 이거는 이제 일단 비료와 영양 관리에 대해까지가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째 병해충을 이제 막아내야 되잖아요.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병이 있든 없든 나중에 병이 들어가지고 실내이든지 실외가이든지 텃밭농사이든지 대농가이든지 병이 와서 어떤 농업이든지 병이 와서 그때 그 농약 투여를 거기 맞는 준하는 어떤 친환경 농업 같으면 친환경 농업에 맞는 농약, 또 일반 GAP 그 농업 같으면 GAP에 맞는 화학 농약, 이런 농약들을 이제 살포를 이제 예방 위주로 해야 되잖아요. 예방 위주로 우리가 그 어떻게 합니까? 이 실내에는 화학 농약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뭐 친환경 여부를 다 떠나가지고도 화학 농약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그 화학 농약을 사용하라고는 이렇게 설명을 안 드립니다. 저는 화학 농약은 이제 밖에 이 공기가 소통되는 곳에서만 얘기지, 실내에서는 절대 그 화학 농약을 살균제이든 살충제이든 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아도 실내에서는 친환경, 그러니까 자가 제조를 하든지 어떤 화학적인 그런 농약들을 아닌 것을 가지고 살포를 해서 사람의 건강까지도 같이 챙겨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그 파슬리 농업과 이렇게 엽채류 농업을 그 상추랑 어떤 엽채류 농업을 많이를 했기 때문에 오랜 세월요. 그래서 그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이제 여름철 수확물을 생산해 가지고 이제 도시민들에게 이 공급을 이제 출하를 하는데, 그럼 매일 엽채류는 이제 그 농지가 넓잖아요. 농지가 넓으면은 한 블럭은 오늘, 다른 블럭은 또 내일, 그 다음 블럭은 또 그 다음 날, 이렇게 정해놓고 이제 그 심기도 하고 수확도 하고 그런 관리를 이제 그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면서 이제 그 수확물을 그 얻어내는데, 보통 여름 농사는 6월 달부터
뭐 빠른 거는 5월 달부터인데 보통 그 노지에서 5월 달 정식을 하면은 서리 피해나 냉해 피해가 지나간 다음에 정식을 하면은